삶은 원래 기나긴 것이지만 바쁘게 사는 사람은 그것을 짧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라도 생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년기를 맞게 되고 그것은 회피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겉모습은 주름이나 흰머리가 생기고 치아가 빠진 상태가 되어 젊었을 때보다 초라해지게 되고 근육이 빠져 물리적인 힘도 약해지게 됩니다. 기억력도 안 좋아져서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며 이런저런 잔소리도 많아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미래보다는 과거에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천수를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삶을 살면서 경험한 연륜은 누구라도 무시할 수 없는 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품과 인격이 대단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고 배울 점이 아주 많아 존경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어른스럽게 노년기를 맞지는 않습니다. 감정 조절을 못해서 언행에 품격이 없고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는 노인들은 꼰대로 낙인 찍히기 마련입니다. 외적인 부분의 늙음은 피할 수 없더라도 내적인 부분까지는 훈련을 하면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늙은이 또는 영감탱이 등의 소리를 들으면서 야유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어르신 또는 선생님 등의 호칭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늙어서 외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면까지 추해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피해야 할 행동 5가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년이 될수록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외모를 꾸며봤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자신을 꾸며보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면 나중에 외모 꾸미는 것에 진심인 친구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초라한 모습에 기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외모 관리를 하는 것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처음으로 보는 게 외모일 것입니다. 보통은 그것으로 새로운 사람을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외모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너무 관리를 안 하고 나오는 것도 민폐입니다. 특히 일자리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을 만나는 자리 같은 곳에서는 외모 관리 하나만 잘해도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을 많이 올려주게 됩니다. 노인들은 체력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근력 운동을 하고 피부 관리에도 신경 쓰고 하다 보면 급속한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무조건 명품 옷을 입고 유행에 따라갈 것까지는 없지만 대충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더라도 외모를 가꾸게 되면 내적인 매력도 더욱 멋지게 변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꾸민다고 젊은 시절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 외적으로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모 관리가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아주 큰 효과를 줍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비싼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등을 통해서 더 나아 보이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러한 관리법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또는 인생 경험, 지식, 사회적 신뢰성도 많이 커지게 되지만 이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면 남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기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 정리되어 있는 외모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뚜렷하게 남기고 신뢰성을 가져주게 됩니다. 외모 관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부지런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외모 관리만 잘해도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노화는 생물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의 용모 관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용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개발을 하고 모자란 점은 계속 보완하셔야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고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음과 게으름이 있으시다면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작은 목표라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는 누군가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뿐인 신체를 잘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발언권을 빼앗고 혼자만 떠드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은 환갑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고 70대까지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 말은 즉 노인 세대보다 젊은 세대의 인구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유교적 사상으로 인해 아무리 꼰대짓을 하더라도 집안이나 공동체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고려장 같은 나쁜 풍습도 존재하긴 했지만 현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계가 지구촌화가 되면서 유교 사상도 많이 악화되어서 우서른께 존경을 담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늘고 젊은 세대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존경과 대우는커녕 거치적거리는 존재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못된 꼰대들이 자주 보이게 됩니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다 보면 마치 나이 든 것이 벼슬인 듯 큰 소리를 탕탕 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줘도 못 살아먹고 못된 언행을 일삼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청력이 잘 안 들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화를 할 때 거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듯이 말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좋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급한 용건이 아니면 빨리 끊어주거나 설사 긴 통화라고 해도 말을 부드럽게 하든지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해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슨 제 집 안방인 듯 질러대듯이 하하호호 깔깔대면서 통화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한 번 더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통 나이가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 예절은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으면 그저 바가지를 긁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게 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라는 속담은 오늘날에도 효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큰 뜻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할 때는 가급적 침묵을 지키며 조언을 하거나 비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간단히 요약해서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낮은 소리는 목소리 크기뿐 아니라 나의 의견이나 고집을 청중에게 불어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 세대에서는 자유롭게 말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자칫 자화자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매우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여 다른 사람들을 눈살 찌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더욱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품이 있는 인생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한번 길들여진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이러한 태도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의미 없이 나대는 것은 안 하니만도 못한 것이 됩니다. 훌륭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표출하지 않더라도 내적으로 쌓여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연세가 많다고 밑에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노인이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노인 중에서도 감정 조절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못하다는 안 좋은 시선들도 많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노시니어존이나 노실버존 같은 신조어가 나온 것만 봐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사회 문제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이니까 젊은이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생기게 되면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이를 따지기 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시선으로 자리를 함께 한다면 모임에서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젊은이들도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느낌으로 다가가세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직적 문화가 강해서 선배는 하늘이니 같은 말들로 온갖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 후배들은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흔합니다. 당연히 노년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노년층은 가족을 위해서 본인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 같은 것은 포기하면서 희생하였고 고뇌와 인내로 뒤죽박죽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후손들에게 자유롭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준 공은 보상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젊은이들에게 대우해달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좋은 본보기가 돼준다면 굳이 하지 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욕심과 아집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과도하게 살을 붙여서 말을 하거나 자화자찬을 하는 것입니다. 나 때는 또는 왕년의 마리아를 시작으로 말만 하면 각종 자랑과 잘난 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만큼 꼴불견인 것도 없습니다. 나름 친한 관계라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넘어서 듣기도 싫어지고 만나기도 싫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자랑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산 자랑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 자랑이고 마지막은 자식 자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자식 자랑은 가급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나가면 자랑을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자식 농사가 잘못되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은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출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관계일수록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대놓고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을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자랑을 대놓고 하는 사람일수록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이 엄청난 것처럼 지속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자신의 약점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잘된 부분만 꺼내놓고 치부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감춰놓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잘된 부분이 없으면 창조 정신을 발휘해서라도 만드는 것도 다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신병 중 하나인 허언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별로 성취한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마치 진짜인 듯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병의 주 특징입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처럼 결국 나중에 그것이 허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완벽히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취한 것이 확실한 사람은 억지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알 사람들은 다 알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소문이 저절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져서 가급적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겸손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타인에게 도움이 되라고 공유하는 여유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의시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배려의 행동입니다. 성취한 게 많은 분들은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전혀 부족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과 배려에서 그들이 소유한 것과 성취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소유한 게 얼만큼 있고 배움이 많은지 적은지와 상관없이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별 볼 일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갖고 필요하면 기부할 줄도 아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사람일수록 부자의 사상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노년기에 든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젊은 날에는 허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시간이 지나 늙어갈수록 허세는 생각보다 공허함만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삶이라고 해도 남들 눈이 띄는 곳에서는 오히려 잘 가려놔야 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갖고 쉽게 판단하는 버릇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느낌을 버리고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곳을 여행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정확하고 옳은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험들이 독이 되어서 선입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머리가 된 것처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선입견이란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선입견은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인관계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외모, 학연, 지연, 혈연 등만을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자세한 거나 별 시답잖은 근거로만 판단하여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들은 즉각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선입견을 대신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세요. 그렇게 되면 남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 내려놓고 차별이나 비방을 피하게 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나 지인을 갖기 위해서도 나쁜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이 들수록 시선을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보세요. 이미 여러분의 뇌에 오랫동안 박혀버린 관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육안으로만 바라본 것만 받아들이세요. 노년이 되어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어떤 나라나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고 사람으로서의 가장 따뜻한 인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평가하는 시간을 틈틈이 가져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엄한 태도로 가고 타인에게는 관대함을 보이는 성품을 지니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여 현재나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데만 집착하게 되는데 다 시간 낭비에 불과한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계속 명심하면서 제대로 된 노후 생활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